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팍스겐즈TV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김본엔 칼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본 N 칼리,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칼리 전문가님과 또 같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뵙고 있는 김지성 아나운서가 있죠. 김지성 아나운서가 우리 김본엔 칼리방에서 단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타. 요즘 단타 수익률 좋아요. 예, 단타 수익률 좋으니까 이렇게 총 3명이서 열심히 좀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자, 저희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에서는요, 시장 및 업종, 종목 분석, 이슈 분석,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방송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 종목 상담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자,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보일 겁니다. 오른쪽 하단 QR코드, 이렇게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 버튼 딱 누른 다음에 이렇게 휴대폰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다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요즘 시장 안 좋잖아요. 증시 안 좋은데 우리 증시 어떻게 이 파우더를 헤쳐나갈 건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요즘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 요즘에 매매를 좀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매를 다시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릴 시점을 딱 카운팅을 잡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좀 이따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을 좀 이따가 정확하게 좀 얘기를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을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고,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방송 녹화 방송입니다. 오늘 현재 시간 1월 18일 3시 40분 잘 끝났어요. 예. 지금 여러분이 방송 볼 때는 1월 19일 아침입니다. 아침 7시에 보고 계실 거예요. 아침 7시에 보고 계실 건데, 7시에 해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될 건지 그냥 가볍게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전날 다 제가 얘기 드릴 건데, 자, 저는 이제 1월 18일이지만 1월 19일로 빙의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좀 얘기 드릴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함께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녹화 방송이라는 거 이제 다들 아셨으니까 어느 정도 좀 감안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오늘 증시에서 어떤 걸 하느냐, 오늘 어떤 걸 하면 좋을 것 같냐.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요즘 왜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나요? 지수 하락의 이유 뭐 알고는 있죠 다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라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 이유를 잡아보면은 원자재 가격 급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 하락 이유가 이제 궁금하시면은,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나요, 우리? 뭐가 또 궁금하실까요? 자, 지수 대응 전략. 지수 대응은 어떻게, 지수가 먼저, 지수가 뭔 소용이에요? 종목만 수익 나면 되죠, 여러분들. 지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종목이나 업종군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경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결정해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뭐부터 해야 된다? 지수 대응 전략부터 세워야 된다. 자, 지수 대응 전략 먼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어떤 거 할 거냐면, 이제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유망 종목 N, 보유 종목, 그다음 접근 전략, 투자 전략, 이렇게 좀 갈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전략을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세우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온통 팔았죠? 팔았습니다. 아이고 팔았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요? 너무 팔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시장이 오늘 상당히 안 좋은데, 일단 안 좋은 것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가 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있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고 모르시는 분도 근데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데 지수가 흔들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경험했던 내용이 대부분이니까, 펀드 매니저로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뭡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회사죠. 2차 전지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는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LG 화학의 LG 화학 안에 있었죠. LG 화학 안에 있었는데 이게 물적 분할을 통해서 물적 분할하면 우리 그 LG 화학의 100% 자회사가 되죠. 예. 인적 분할했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LG 화학은 왜 샀나? 이게 궁금하시죠? 예. 우리 LG 화학은 왜 샀을까? 예. 당한 거죠, 당한 거. 요즘에 대주주들이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자, 근데 물적 분할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은데 일단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관련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다 올려드렸어요. 자, 올려드렸으니까 제 너튜브에 찾아가 들어오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닌 분들도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찾으면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데, 물적 분할하게 되면서 이게 LG화학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물적 분할했고 자회사가 됐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상장한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상장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 자, 전 세계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만 배터리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소형 가전제품 다 안에 배터리 조그만 거 다 있죠, 그쵸? 여러분 만약 이런 스마트폰, 이런 스마트 배터리, 물론 이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거기 때문에 삼성 SDI가 했겠죠, 그쵸? 예. 아니면 이제 대만 배터리 쓰고 뭐 그러는데, 일단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전 세계 2차전지 배터리, 큰 배터리 같은 경우도 특히 LG화학이 잘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1, 2를 다투는 기업인데, 문제는 이제 요런 기업들이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동안 이제 상장을 우리나라가 안 했었어요. 이런 기업들이 따로 이제 원래 이제 2차 전지를 보면 2차 전지 완제품이 원래 화학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 화학 물질이 결국은 쭉 내려오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화학 회사에서 출발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화학회사의 자회사로 많이 남게 됩니다. 원래 삼성 SDI만 이제 좀 원래 배터리 회사로 원래 시작을 했던 거고, 나머지 SK이노베이션, 나머지 LG화학은 화학회사죠. 둘 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회사고요, 그렇죠? 근데 LG화학은 원래 화학회사고, 둘 다 화학이 마찬가지죠. 정제니까 SK이노베이션도.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자회사들로 해서 쭉 내려온 그런 상태인데, 지금 LG이노솔루션 상장이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시장에서 큰 기업, LG화학이랑 큰 기업의 밑에 있다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게 1, 2 다투면 도대체 그러면은 1, 2를 누구랑 다투느냐? 중국의 CATL하고 다투고 있어요. 물론 CATL과 경쟁 중이죠. 물론 LG 에너지솔루션 엔솔이라고 지금 간단히 쓸게요. LG 엔솔이 충분히 어떤 게 좋냐면 품질은 훨씬 좋습니다. 월등하게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이 CATL을 키우기 위해서 LG화학의 배터리들을 전부 다 보조금을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LG화학 배터리를 쓰게 되면 차값이 비싸집니다. 차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국에서 경쟁을 잃었죠. 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중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데 거기에 진출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CATL의 단점은 뭐냐면, CATL 단점은 중국밖에 안 돼요. 해외에선 거의 안 씁니다. 중국이 자기 지들거만 쓰니까 해외에서도 중국 너네 거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CATL의 단점은 중국 내 수용 위주예요. 근데 이 CATL의 시가총액이 약 25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도대체 몇 조야 될지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도대체 몇 조가 평가를 받아야 이게 맞는 거냐? 그럼 몇 조를 평가받아야 될까요? 1, 2를 다투니까 못해도 200조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주식시장에 한계가 있죠. 200조 원 LG 에너지 솔루션을 200조 원을 순식간에 이거를 한 번에 간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신규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이 우리나라 못해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소 100조 원 이상에서 150조 원은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 사이즈 규모를 봤을 때도 물론 일일이 다투고 있겠지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에서 150조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상장을 할 때 이 펀드들 기관 투자자의 행태를 알아야 돼요. 행동을. 자, 상장을 할 때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게 되면 기존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절대 못 가져요. 왜냐면 출발 자체가 LG 화학 내에 있는 100% 자회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할 때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증자를 하게 됩니다. 증자를 해서 물량을 만들어요. 즉 신규 자금을 모집합니다. 주식을 늘려요. 주식수를 늘린 다음에, 왜냐하면 상장의 주요 요건 중에 주주의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주주의 분산을 요하기 때문에. 그럼 LG 화학만 혼자 주주였으면 상장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주주를 여러 개로 분산해야 돼요. 수십 명, 수백 명 분산해야 됩니다. 말이 50인이지 이거 사실 200명 이상 분산돼야 돼요. 최하 200명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 가족이 각자 그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뭘로 보느냐? 한 명으로 봐요. 원래 증권업종에서는 이걸 한 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명 이상 분산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분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런 종목들은 더 분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더 분산을 하면 증자를 막 하는 거죠. 그럼 기관 투자도 모으고, 개인 투자도 모으고. 분산하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일단 LG 화학이 대부분 주식을 가집니다. 한 80% 정도 보유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이 나머지 한 뭐 몇 퍼센트 가져가겠죠. 한 10% 이내로. 몇 퍼센트쯤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한번 볼까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한번 보죠. 여러분들 자료 보면서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 자료를 제가 팍스닝 TV 어디에 이제 그 11시 12시 토요일 밤 일요일 밤에 하는 11시 12시 프로그램에 제가 이걸 한번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주주에 이제 상장 교회 가지고 제가 이걸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공모가 25만 7천원에 30만원인데 무조건 30만원이죠. 이거 공모 상단 가죠 무조건. 상단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럴 경우 시가총액은 30만원일 때 70조. 그럼 보통 70조에 상장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따상 안 가더라도 좀 상승하겠죠. 그럼 100조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수요 측에서 1월 10일에서 10일날 수요 측 끝났죠. 그래서 뭐 1경 5천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 공모가의 확정은 14일 금요일 확정됐죠. 30만원. 자, 공모 청약 1월 18일에서 19일. 자, 여러분 오늘 방송하고 있는 날, 그 다음날 내일. 여러분이 방송 보고 있는 날. 제가 방송 녹화하는 날이 18일, 여러분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날이 19일. 자, 그럼 이제 전체 81%가 LG화학이 갔습니다. 그 다음 우리 사주조합이 3.6%네요. 3.6%밖에 안 갔네요. 자, 3.6%. 합치면 85.5%가 일단은 주식이 묶여요. 일단 LG화학은 상장 후 6개월 동안 못 팝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상장 후 1년 동안 못 팔아요. 85.5%.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있는 게 이제 기관 합계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 전부 다 뭐 해가지고 가능한 물량이 14.5%인 거예요. 개인 투자자한테 돌아가는 게 4.5%. 4.5%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 4.5%가 주식수가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야, 자, 100조짜리 기업이 4.5%면 4.5조예요. 그래도. 그쵸? 예, 4.5조죠. 예, 4조 5천억. 예. 자, 100조가 넘어갈 거기 때문에 6, 7조 뭐 되겠죠. 개인 투자가 이제 분산 개인 투자가 청약해서 받아가는 총 금액 자체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자, 예. 자 어디까지 있나요? 네,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사조합이 한 목표는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LG화학의 경우, 자 보통 이거 기관 투자를 또 많은 물량을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배팅을 하겠죠. 여기다가 예.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 기간 공모 해가지고 아까 기간 퍼센트가 아까 한 10% 정도 됐었죠. 예. 10%가 기관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10% 가져가려고 돈을 엄청나게 이제 받고 싸움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돈을 어디선가 만들어 놓고 이걸 청약을 해야 되겠죠. 그쵸? 예, 돈을 만들어 놓고 청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선가 돈을 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펀드면은 펀드 매니저 경우, 펀드들의 경우, 공모 펀드, 예. 공모든 사모든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 경우 일부 주식을 매도해서 LG 에너지솔루션 사야 돼요. 그쵸? 예. 그래야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LG 에너지솔루션 안 사면 되죠. 그러면 물론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는데 대부분의 펀드들은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 이루어진 모든 펀드들이 지수를 대부분 추종을 해요. 지수를 얼마나 추종하냐에 따라서 패시브 펀드가 있고 액티브 펀드가 있어요. 지수 추종을 엄청나게 막 60% 이상 한다. 그럼 패시브 펀드인 거예요. 예. 패시브 펀드는 어떻게 한다? 지수가 움직이면 그대로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예. 근데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이 넘어가면 시가총액 몇인 줄 아십니까? 시가총액 2위, 단숨에 2위예요. 예. SK하이닉스를 발로 차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시가총액 2위가 되는 기업이, 이 시가총액 2위가 되는 기업이 코스피 200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코스피 200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LG 에너솔루션 주식을 못 갖고 있으면 코스피 200 지수하고 펀드의 수익률하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트래킹 에러가 생깁니다. 그럼 패시브 펀드들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MSCI 이머징 인덱스에서 우리나라 지수를 추종한다고 쳐도 LG 에너솔루션을 전 세계 펀드들이 담지 않으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펀드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제가 뭐 제임스라고 해요. 제임스 펀드 매니저인데, 일단 한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펀드예요. 펀드인데 아시아나 한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펀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LG 에너솔루션 안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 주식 수익률하고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하고 자기네 펀드 수익률하고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으면 트래킹 에러가 생겨요. 생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펀드에서. 그럼 무조건 이걸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펀드들은 지수를 추종하게 돼 있고, 예. 액티브 펀드도 마찬가지. 액티브든 패시브든 다 필요 없어. 액티브 펀드들 같은 경우는 그 퍼센트가 좀 낮을 뿐이에요. 여러분, 액티브 펀드들이라 그래서 자금 100억 있으면 그 100억 가지고 다 뭐 내 마음대로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액티브 펀드도 기본적으로 몇십 퍼센트, 예를 들어 4~50% 정도는, 뭐 20~30% 정도는, 뭐 많으면 40~50%까지도 상관없어요. 예. 지수에 그대로 똑같이 맞춰서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1% 떨어진다? 그러면 내 펀드 수익률도 1%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메커니즘에서, 운용하는 메커니즘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펀드들이 지수를 추정하는데, 예, LG 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하지 않으면, 비중대로 담지 않으면, 비중만큼 매수하지 않으면, 보유하지 않으면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보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기간은 무조건 사야 된다. 예. 어떻게든 사야 돼요. 어떻게든. 예. 어떻게 살까요? 아니 공모 못 받으면 어떻게 사요? 상장 당일이라도 사는 거예요. 무조건. 예. 상장 당일이라도 사는 겁니다.
그럼 자금 미리 지금 팔아놔야 되겠죠. 지금 팔아놔야 되니까 그래 지금 자꾸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 외국인도 해당돼야 안 돼요. 외국인도 해당된다니까요. 외국인도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계속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체킹할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LG에너지솔루션 갖고 싶죠? 예. 가질 수만 있다면 좋겠죠? 예.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예. 돈이라도 부어서 예. 그럼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이렇게 보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개인 투자에 배정을 해요. 균등 배정 방식하고 그 다음에 비례 배정 방식을 둘 다 씁니다. 각 증권사마다 달라요. 이건 확인해 보시고 각자 청약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균등 배정 방식은 최소 증거금 제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 전체 개인 투자자들에 나온 물량 4.5% 중에 절반은 균등 배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비례 배정이 한 절반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균등 배정은 단 한 주라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최소 증거금을 내면 단 한 주라도 받게 해주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제가 알기로 100얼마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직 청약을 기간으로 청약밖에 안 돼서 저는 개인으로 청약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일단 개인으로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주 청약을 기본 단위로 한다면은 한 1주당 30만원이니까 1주당 현재 공모가 30만원이니까 10주 배정이라고 하면 150만원이면 300만원이죠. 300만원. 네. 300만원이면 300만원이면 최소 증거금이 되겠죠. 그럼 300만원 내면 한 주는 준다. 균등 배정의 경우, 균등 배정. 이게 요게 한 절반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례 배정,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게 비례 배정인데, 청약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정을 많이 주는 방식. 주식 수를 많이 배정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총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모 청약을 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좀 어떻게 되는지, 어디 증권사가 균등비고 어디가 비례 배정인지 확인하시고 청약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 얘기해줘요. 균등 배정 이거고요, 비례 배정 이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네. 자, 개인 투자는 이렇게 된 상태고, 자, 그러면 개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빼야 돼요. 또 돈 빼서 이거 뭐 어떻게든 하겠죠. 중복 청약 하려고 하고, 뭐 개인 사돈의 8촌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300원씩 다 줘가지고 한 주라도 받자 막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뭐 하늘에 뚝 떨어져요? 기존에 있는 주식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주식을 파는 겁니다. 자꾸.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식을 안 판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기존 주식이 안 팔면, 기존 주식이 안 판다 하더라도 최소한 못해도 새로운 신규 매수 자금은 좀 적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요즘에 좀 시장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한 내용은 이제 좀 여기서 했는데, 거의 다 했는데, 일단 이제 그럼 앞으로 일단은 19일까지 공모 청약. 그럼 이게 나중에 공모 청약에서 돈이 체결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환불이 되겠죠. 납입 또는 환불. 언제 이루어져요? 21일날. 그럼 21일날 돈이 우르르 21일날 돈이 우르르 증시에 올 가능성이 있죠. 있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1일날 이후에
시중에 자금이 좀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자, 21일 이후인데 이게 만약에 배정을 다 못 받은 경우는 27날도 노리겠죠. 27날까지 자금을 세팅해 놓겠죠. 그쵸? 예. 27일에 가까울수록 다시 자금이 좀 마를 가능성이 있어요. 27일에 가까우면 27일에 근접할수록 시중 자금이 다시 마를 가능성. 그 다음에 27일이 지나고 이제 지나고 어느 정도 좀 왔다 갔다 며칠 하다 보면 2월이 되면 이제 시장이 정상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자금이 이제 생기죠. 생긴 공모자금을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자금을 재투자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 재투자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공장 증설 하겠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쫙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을 할까? 이게 요거 단 하나 때문이냐 지수가 밀리는 게 그게 아니다. 언제까지 급등하는 것도 있고 요런 이유가 있는데 요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가 좀 얘기 좀 드릴 거니까 자 그럼 잠시 한 좀 쉴까요? 한 2, 3분 쉬었다가 바로 또 돌아올 건데 여러분들 광고 한번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는 김본행 칼리고요. 자 우리 팍승재 TV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이제 2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제 첫 번째 시간 끝났고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영향이 이제 얼마나 좀 큰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자면 자 보세요. 시총 150조짜리가 왜냐면 이게 좀 올라가면은 시가총액이 좀 추가로 좀 올라간다고 치고 150조 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원 정도가 상장이 되면 못해도 전체 매매 자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가총액 2위로 바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SK하이닉스를 이제 제치고 2위가 되는데 시총 150조 원짜리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시총이 150조 원짜리가 상장이 돼버리면 순식간에 우리나라 증시가 150조 원짜리가 더 생기게 된 거예요. 시가총액이 더 크게. 그럼 나머지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나머지가 줄어들어야 이 150조 원이 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총 150조 원 상장이 되면 나머지 종목들이 약 150조 원이 깎이게 됩니다.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하락은 어쩔 수 없다. 시총 150조 원이면 코스피 증시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약 10% 정도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해도 한 7, 8%에서 10% 정도. 그래야 이제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딱 맞는 거죠. 자, 그럼 시장이 봤을 때 얼마나 빠졌습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거는 이제 1월 달인데 1월 달부터 해서 쭉 빠지는 퍼센트를 보자면 지수 3000포인트에서 약 한 140포인트 넘게 빠졌잖아요. 지금 140포인트 3000에서 140포인트 빠졌으면 5% 넘게 빠진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온 겁니다.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하락 여파는 약 2에서 3%. 지금 현재까지 빠진 거 감안하더라도 많아봐야 2에서 3%인 거예요. 많아봐야.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딱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수 대응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대응 전략. 자, 지수 대응 전략 보시면은 제가 2835포인트 그어놨죠. 여기까지 밀린다. 여기까지 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충분히 밀릴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대응 전략을 여기까지 오면 매수인데 사실 2800 오늘 저가 라인 근처 2864포인트 요 근처여도 매수는 가능하다.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충분히 매수는 가능한 영역에 이제 오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를 거의 다 안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자, 너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오른쪽 하단에 있거든요. QR코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QR코드 터치해가지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와셔서 물어보시면 아세요. 지금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주식 매수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 유일하게 산 건 파트론 오히려 올랐어요. 우리는 파트론 수익 났어요. 오히려. 지금 나머지 지금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지금 현금 보유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파생상품 쪽에서 수익을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2835포인트까지 오면 어느 정도 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충분히. 그때까지 현재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냐 죽겠어요 지금. 언제까지? 목요일날 종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종가를 노리고 있다. 여러분도 목요일 종가 노리세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다 쓰면 안 되겠죠, 비중을. 나눠서 써야 되겠죠. 자, 일단 요 라인까지는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코스닥은 답이 없어요, 이거. 진짜 오늘 코스닥 밀리는 거 좀 오늘 반등 나올 줄 알았더니, 근데 코스닥도 거의 다 왔어요. 94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코스닥은 940포인트를 깰 가능성도 있다. 깰 가능성도 있다. 그럼 다음 라인은 얼마나 잡느냐, 요 라인 925.50입니다.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최소한 940포인트에서 일단 1차로 한번 방어가 되는지 보고 925.50까지는 한번 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까지만 본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나오겠죠. 이제 곧. 계속 주구장창 빠지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위험 요인. 지수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 요인 뭐가 있을까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요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엄청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리나 이쪽 구리, 그다음 리튬, 니켈,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유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르는 걸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의 급등의 지금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공급 여파가 많이 있어요. 공급 여파, 당연히 공급 물량이 딸리니까 최근에 공급에서 계속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현재 공급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예전부터 밀리기 밀렸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이 상황에서 지금 전쟁 날 우려가 좀 있어요. 전쟁 날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가 85.325네요. 크루드 오일 82달러, 85달러요. 자, 원자재 상승이 기존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전쟁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아닌 다음 주일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다음 주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 어디를 공격하고 있냐면 해킹해서 지금 관공서 지금 다 해킹으로 마비시키고 있어요. 예. 전쟁이 하기 전에 지금 직전 전조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에서 아마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예,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쟁이 시작될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합니다. 일단은 유럽이 천연가스 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천연가스가 이동하는 그 상황이 워낙에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예, 가스가 잠기겠죠. 예. 그럼 천연가스를 어디선가는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갖고 올 만한 곳이 어디다? 다른 나라밖에 없다. 미국밖에 없다. 자, 중동이나 미국인데 중동이어도 배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배로 실어 날릴 경우 문제가 뭐다? 예, 러시아 흑해함대에 있는 쪽에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러면 당연히 운송비가 올라가겠죠. 그럼 천연가스가 급등해요. 그 천연가스가 급등하면 결국 유가를 밀어 올립니다. 자, 천연가스 러시아는 지금 무조건 전쟁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봄 가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나토가 유럽 국가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미국인데, 나토가 유럽 국가들이 가장 치명적인 게 겨울에 천연가스가 난방수요로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겨울에 전쟁 터트려야 유럽 전체가 힘들어하지. 예, 난방 다 끝나고 봄부터 날씨 풀렸는데 거기서 천연가스 가지고 러시아가 막 협박해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쵸? 갑자기 방송용을 씨알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네. 여튼간에 아무것도 안 먹혀요. 네. 아무것도 안 먹힙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방법이 지금 추울 때 해야 돼요. 추울 때 싸워야 되는데, 추울 때 싸우려면 최대한 빨리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천연가스가 유가 급등 가능성이 있다. 그럼 천연가스 못 쓰면은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럼 석유라도 떼야 되는 거예요. 석유, 석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유가는 급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된다. 자, 오늘 내일 18일, 19일 날 원유 보고서가 나와요. 오펙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IEA에서 나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EIA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고 IEA는 다른 거죠. 국제기구죠. 오펙도 석유협회 협회죠. 여기서 이제 원유 보고서가 나오는데, 요 내용 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쭉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소폭 지금 원화가 강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죠. 돌아서고 있는데 이게 흐름이 여기서 끊길 가능성이 좀 있다. 다시 반전해서 이게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원자재가까지 상승하게 되면 조달 비용이 많아지죠. 모든 원유, 천연가스, 배송, 운송, 국제 채권 결제 다 뭘로 합니까? 달러로 결제하는데 원화가 밀리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문제가 생기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거 포함해서 추가로 돈이 더 들게 되죠. 비용 소요가 많이 든다. 라는 거. 그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최근에 위안 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위안하고 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태예요. 지금 위안화가 계속 지금 약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강세죠. 위안화 강세입니다. 이게 위안화 강세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건 위안화 강세로 가고 있어요. 이 위안화 강세로 가고 있는데 이 위안화 강세 흐름이 여기서 끊기고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장이 좀 안 좋은 이유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안 좋은 이유 얘기를 드렸었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뭐뭐 있겠습니까? 종목을 봐야 되겠죠. 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우리 방에서 보유한 종목, 보유했으면서 히어로가 된 오늘 18일날 히어로가 된 삼성전기. 삼성전기 유망하다고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삼성전기 뭐가 나왔냐면 MLCC 내용이 나왔어요. MLCC 여러분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쓰여요. 반도체에도 쓰이고 2차전지에 쓰이고 자 쓰이는데 MLCC 양대 산맥 삼성전기와 무라타가 있습니다. 일본의 무라 딱 일본 느낌 나죠. 일본의 그 향기가 쫙 나죠. 무라타는 이름만 들어도. 자, 근데 무라타가 갑자기 공장이 멈췄어요. 아주 좋은 상황이죠. 삼성전기로는. 삼성전기가 지금 현재 MLCC 양대 산맥인데 여기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마콘덴서가 역시 마찬가지로 MLCC 하고 있는데 사마콘덴서가 하는 MLCC하고 삼성전기가 하는 MLCC하고는 약간의 갭은 있어요. 삼성전기가 훨씬 더 질은 품질은 퀄리티 높습니다. 사마콘덴서가 최근에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많이 갔었죠. 많이 갔었죠. 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확히 얘기드리자면 삼성전기하고 삼성콘덴서 MLCC로는 괜찮은데 삼성전기는 뭐가 또 추가로 있느냐? 일단 시총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안정적인 거 해야 돼. 안정적인 걸로.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카메라 모듈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이 있어요. 카메라 모듈 애플에 뭐 지금 현재 납품 한 해 만에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뭐 LG 이노텍 것만 주구장창 쓸 수는 없어요. 애플도. 그리고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기판은 완전히 철수는 했습니다만은 기판 관련한 부품들 삼성전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판 쪽이 호재잖아요. 호재. 삼성전기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기를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려도 요거 매수해 볼 만하다. 포인트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는 이제 보유 종목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해성 DS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엄청나게 가고 있죠. 자, 오늘 신고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해성 DS로 지금 한 수익률이 한 거의 20% 육박해요. 이제 20% 육박한데 오늘 잠깐 20% 수익률 찍다가 밀렸어요. 찍고. 근데 이 장에 이렇게 안 좋은 장에 해성 DS로 2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관에서 엄청나게 사고 있죠. 지금 기관이 지금 엄청 팔아제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이거는 기관이 사고 있어요. 도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기관에서 지금 수매에서 연기금에서 주고 와장창 사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 만들고 있죠. 리드 프레임 만들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수요가 지금 조금씩 수요는 계속 비슷한데 지금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성 DS가 공급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회사는 많이 팔게 됩니다. 당연히 많이 팔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해성 DS 여러분들 요거 하기는 힘들죠. 그쵸? 밀렸을 때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밀렸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얘기했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유 중인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한 2% 상승하면서 이런 장에서 좀 효자노로 사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트론을 또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MC넥스를 가려고 했는데 MC넥스가 이날 너무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매수 못하고 파트론으로 옮겼죠. 근데 파트론이 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지금 파트론으로 매수 파트론 했는데 파트론 이날 샀어요. 이날 1월 14일 그리고 좀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종목들 자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판 관련주 중에 우리가 덕산 하이메탈을 공략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기판 관련주로는 시그네틱스 그다음 시그네틱스랑 그다음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모두 다 수익을 크게 거뒀어요. 거뒀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우리가 덕산 하이메탈 들어갔는데 오늘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22 이동평균선에 딱 지금 잡혔습니다. 역시 기판 관련주 이게 숄더볼 관련주거든요. 기판에서 필수 소재인 숄더볼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가 22 이동평균선 걸렸을 때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할 타점이 된다 충분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느냐. 자, 이제 IT 반도체 쪽 우리가 쭉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 업종을 좀 넓혀볼게요. 자, 업종을 넓혀보면 오늘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좋았어요. 좋았어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고 자이언트 스텝도 장중 8%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다 밀렸어요 다시. 뮤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괜찮나 싶으니까 다시 밀렸고. 맥스트 한번 볼까요? 맥스트 말고 맥스트도 오늘 반등이 좀 나오나 싶더니 다시 밀었거든요. 메타버스가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지금 메타버스는 지금 당장 안 돼요. 그래서 당장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는 게 컨텐츠 쪽을 좀 보자. 컨텐츠 쪽 보자. 자, 컨텐츠 쪽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촛불 미디어인데 이거 비중을 좀 자르려고 합니다. 지금 손실 중인데 이걸 비중을 자르고 지금 뭘로 보고 있냐면 제이 콘텐츠를 보고 있어요. 제이 콘텐츠가 이슈가 하나 있어요. 1월 28일날 뭐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드라마가 나와요. 넷플릭스 드라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금 우리 학교는.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좀비 영화, 학교 좀비 영화예요. 학교 좀비 드라마. 상당히 기대작입니다. 이거 웹툰 기반이고요. 기대작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이 콘텐츠가 제작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감안해서 지금 제이 콘텐츠가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이동평균선 다 뚫을 기세죠. 지금 여기 쭉 올라가면 다 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지 딱 눈에 보이죠? 1월 28일까지 기다리면 늦어요. 늦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자, 그 다음 봐야 될 거 어떤 종목이 있냐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자, 지금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조정을 좀 잘 받았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이게 자원 관련주예요. 자원 개발 관련주입니다. 미얀마 가스전 때문에 욕먹었던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이 회사. 미얀마 군부 독재하고 있는데 거기다 군부 독재한 애들한테 가스 팔아가지고 그 돈 갖다 준 애가 너네냐? 이게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도 그때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미얀마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지금 물론 군부 쿠데타 세력이 물러나긴 해야 되는데 뭐 남의 나라까지 우리가 좀 신경 쓸 겨를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보시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 그 다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조선주 히든 종목 하나 있고요. 조선주 탑픽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뭐 얘기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조선주, 조선기자재 관련주 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도 IT 쪽에 IT 반도체, 전기전자에 또 하나 또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 메신저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메신저에서 추가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